유지보다 어려운 건 마음입니다. 약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데 몸은 점점 더 무겁고 피곤하고 어쩐지 숨도 차고 이런 경험 요즘 부쩍 많아지셨죠? 혈압약 먹고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있는데 왜 혈관이 더 답답해질까? 혹시 진짜 원인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병원에서 말하는 건 늘 수치입니다. 콜레스테롤 몇, 중성지방 몇, 공복혈당 몇. 그런데 정작 우리 몸은 그보다 먼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손발이 찌릿하거나 계단 두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묵직해지는 느낌. 이건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불편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혈관이 조용히 천천히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소리 없이 좁아지고 막혀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큰 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요, 혈관이 이렇게 조용히 나빠진다는 건 반대로 조용히 좋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관을 막는 진짜 음식이 뭔지, 약만으로는 왜 해결되지 않는지, 그리고 오늘 밤 식탁에서 바꿔야 할 한 가지는 뭔지 하나씩 쉽게 알려드릴 거. 약 대신 식사가 약이 되는 법. 오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면 혈관이 이미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요즘 유난히 피곤하고 다리가 자주 저려요. 식후에 졸음이 쏟아지고 잠깐 걸어도 숨이 차요. 병원에 가면 늘 듣는 말이 있죠.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혈관이 보내는 SOS 신호를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혈관은 말을 하지 않지만 몸은 이미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기운이 없다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머리가 무겁고 몸이 둔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죠. 그런데 이게 피로나 노화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혈관이 좁아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에 잘 안 퍼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몸 안에 고속도로가 막히는 것과 비슷한 거죠. 특히 피가 통하지 않으면 다리부터 먼저 반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묵직하거나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당기거나 자다가 쥐가 잘 나는 것도 혈액순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이 모든 변화가 그냥 노화로 착각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혈관 질환은 가슴이 아프다거나 갑자기 쓰러진다거나 그런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망가집니다. 문제는 이걸 검사 결과로도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공복혈당 이런 수치들이 나빠졌다는 말은 이미 혈관 안에서는 오랜 시간 누적된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마치 배수구에 기름기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듯이 혈관 안에도 작은 찌꺼기들이 천천히 벽에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겁부터 나지만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나빠졌다는 건 지금부터 천천히 좋아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약 먹고 있잖아. 조절되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약은 수치만 낮추지 원인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혈관을 막는 생활 습관은 그대로인데 약으로 수치를 억지로 누르고 있는 거죠. 마치 물을 새는 싱크대에 양동이만 받쳐 놓은 채 어디서 새는지는 신경 안 쓰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약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나를 지치게 만드는 생활이 뭔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 하나만 바꾸는 것, 그게 혈관 건강을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먹는 음식 중에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의외의 범인을 알려드릴게요. 기름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기름보다 더 무서운 건 단맛입니다. 삼겹살만 줄이면 괜찮다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작 혈관을 먼저 공격하는 건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식입니다. 들으면 의아하시죠? 바로 그 의아함이 오늘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주범. 기름진 고기는 눈에 보이니 경계하지만 설탕, 액상과당, 흰 밀가루는 살짝 달고 편하다는 이유로 자꾸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 탄수화물이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올렸다 내렸다는 것. 올라간 혈당은 쓰고 남으면 중성지방으로 변해 혈관벽에 붙습니다. 즉, 맛있다고 홀짝 마신 캔 커피 한 잔, 폭신한 단팥빵 하나가 삼겹살보다 더 빠르게 혈관을 두껍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삼겹살 대신 달콤한 라떼를 고르셨다면 당신은 지방 대신 당 지방을 선택하신 겁니다. 2. 초가공식품이라는 늪. 요즘 편의점 베이커리에서 쉽게 사는 스낵빵 가공육을 초가공식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음식은 정제 탄수화물, 과도한 당, 트랜스지방, 나트륨이 한꺼번에 들어있어 혈관 염증을 빠르게 키웁니다. 통계로 보면 하루 섭취 열량의 40% 이상을 초가공식품으로 채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지혈증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포장을 뜯는 순간 혈관은 이미 안에서부터 뜯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3. 나는 과자 별로 안 먹는데 착각 테스트. 오후 3시 달달한 믹스커피가 기분 전환이 되시나요? 슈퍼 갈 때면 1+1 쿠키를 챙기시나요? 저녁 늦게 출출하면 라면 한 개쯤은 별일 아니지 하시나요? 세 가지 중 2개 이상 예스 라면 당 과다 섭취 가능성이 큽니다. 기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설탕이 문제라는 뜻이죠. 4. 당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귀에 쏙 들어오는 4단계 요약입니다. 난 기름진 건 잘 안 먹어요.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도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이 높게 나오는 분들 계시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급상승, 달달한 음식 먹자마자 혈당이 쑥 올라갑니다. 떡, 과일즙, 믹스커피 한 잔. 당이 들어오면 몸은 에너지로 쓰기 위해 혈당을 급하게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동도 안 하고 앉아만 있는 몸이 그걸 다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당은 어떻게 될까요? 과잉 저장, 남은 당은 지방으로 바뀝니다. 혈당이 너무 많으면 간과 근육이 이제 그만 넣어 하거든요. 그러면 몸은 남은 당을 기름으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이때 생기는 게 바로 중성지방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이놈이 복부 비만의 원인이기도 하고 혈관 건강의 최대 적이에요. 불청객 배달 지방 입자가 혈관벽에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중성지방은 피 속에 돌아다니면서 기회를 봐서 혈관벽에 조금씩 아주 조용히 들러붙습니다. 처음엔 물방울처럼 살짝 묻는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벽을 두껍게 만들죠. 길 좁아짐, 들러붙은 지방이 굳어져 혈관을 막습니다. 들러붙은 지방은 시간이 지나면 플라크라는 덩어리로 굳습니다. 마치 수도관 안쪽에 찌든 때가 쌓이듯 혈관도 안에서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피가 제대로 못 흐르고 뇌졸중, 심장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단 걸 먹는다. 혈당이 급하게 올라간다. 몸은 남은 당을 지방으로 바꿔 저장한다. 그 지방이 혈관에 붙고 굳는다. 혈관이 점점 막힌다. 달콤함은 혀에서 끝나지만 피해는 혈관 안에서 평생을 끌고 다닙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당 줄이기 3단계. 음료부터 물이나 무가당 차로 교체. 하루 캔커피 2개는 설탕 10스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양보다 횟수 줄이기. 흰빵, 면, 떡은 주 3회 이하로만 잡아도 중성지방이 내려갑니다. 간식은 껍질 있는 과일로 대체. 사과, 배처럼 껍질째 먹는 과일은 섬유질이 많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막습니다. 달콤함을 줄이는 건 맛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막힌 혈관 대신 달콤한 내일을 얻는 거래죠. 이제 3장에서 약만으론 해결되지 않는 이유와 생활 습관을 바꾸면 수치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은 소화제가 아니라 소방차입니다. 약만 먹으면 괜찮지 않나요? 병원 문을 나서면서 많은 분이 이렇게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난 집에 소방차를 불렀다고 불씨까지 사라질까요? 소방차가 불길을 잠시 잡아주면 그 다음은 집주인이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도 똑같습니다. 약은 소방차, 생활습관은 재건축입니다. 1. 약이 해주는 일, 수치와 시간을 벌어준다. 혈압약은 압력을 낮춰 혈관 파열 위험을 줄여줍니다. 콜레스테롤 약은 기존 플라크의 성장을 늦추고 새 지방이 붙지 않게 도와줍니다. 당뇨약은 혈당 스파이크를 완만하게 눌러줍니다. 즉, 약이 해주는 건 당장 급한 불 끄기와 여유시간 만들기입니다. 2. 약이 못해주는 일, 원인은 그대로 남는다. 잘못된 식사는 몸속에 당 지방을 계속 유입시키고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느리게 하고 찌꺼기를 정착시킵니다. 수면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 염증 악화를 초래합니다. 물을 새는 수도꼭지를 고치지 않고 양동이만 바꾸고 계시진 않나요? 3. 약 잘 먹는데 수치가 또 올랐어요. 왜 그럴까? 몸은 약에 익숙해집니다. 같은 용량으론 효과가 점점 줄어듭니다. 생활 습관이 그대로면 새 플라크가 계속 붙습니다. 결국 의사는 용량을 올리거나 약을 추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 종류가 늘수록 부작용 약값, 복용 스트레스도 따라 늘죠. 4. 약과 생활 습관이 함께일 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대한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물치료, 식습관, 운동 병행 시 6개월 안에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20%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걷기 30분, 당류 30% 절감만 해도 혈압이 3에서 5 mmHg, 공복 혈당이 10 mgdl가량 추가로 내려간 사례가 다수 보고됩니다. 같은 약이라도 생활을 바꾸면 프리미엄 효과가 붙습니다. 5. 약 줄이기를 꿈꿀 때 기억할 3가지 수칙. 주치의와 목표 수치부터 상의하세요. 약을 줄이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병원에서 목표를 함께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혈압이 120 아래로 안정되면 약을 반으로 줄이자.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이면 약 종류를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함께 정해 놓아야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가능성 있는 변화가 됩니다. 무턱대고 약을 끊는 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는 게 첫 번째 수칙입니다. 하루 한 끼 초가공식품 없는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식사는 매일 하는 약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을 생각한다면 하루에 딱 한 끼라도 초가공식품 없는 식사를 해보세요.
햄, 소시지, 통조림, 맛간장, 조미된 반찬, 그리고 믹스커피, 음료수, 인스턴트 식품. 이런 음식들은 당, 나트륨, 트랜스 지방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어서 약 효과를 반감시키고 몸속 염증을 자극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쌈채소, 삶은 계란, 구운 두부, 무염 김, 현미밥 같은 자연 그대로의 식사는 약과 함께 먹을 때 훨씬 좋은 상승 효과를 냅니다. 걷기를 하루 10분으로 시작해 20분까지 늘려보세요. 마지막 수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매일 걷는 것. 처음엔 10분, 그 다음엔 15분, 익숙해지면 20분까지 늘려보세요. 걷는 건 단순히 다이어트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키고 혈압을 5에서 10 mmHg 정도 더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쬐며 걷는 산책은 멜라토닌 분비에도 도움을 줘서 밤잠까지 편안하게 만들죠. 약 병 뚜껑보다 먼저 여는 건 운동화 끈이어야 합니다. 6. 작은 성공을 기록하면 약 줄이기가 빨라진다. 혈압혈당 체중을 매일 같은 시간에 기록해 보세요. 수치가 2주만 내려가도 의사는 용량 감량을 적극 검토합니다. 필기장, 휴대폰 앱, 어떤 방식이든 눈으로 확인하는 데이터가 자기 동기부여, 의료진 신뢰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방차만 부르고 집을 비워 두시렵니까? 이제는 주인인 우리가 집을 다시 짓기 시작할 차례입니다. 다음 사장에서는 당장 오늘 저녁부터 가능한 식사운동 수면 루틴을 실천 팁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상차림부터 달라집니다. 뭘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약이 소방차라면 이제부터는 집을 다시 짓는 공사 순서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공사는 복잡해 보여도 시작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 한 끼와 잠들기 전 30분 단 두 곳만 손보면 됩니다. 식사 공사, 한 끼 레시피, 333 법칙. 자, 식사는 약보다 강한 처방입니다. 오늘부터 바꿔볼 건 딱 하나, 한 끼 식사 구성이에요. 이름하여 333 식사법. 밥은 잡곡밥으로 딱 3큰술, 채소는 초록잎 위주로 2손 가득 3주먹, 단백질은 생선이나 두부, 계란을 3손가락 크기만큼. 비유하자면 이래요. 흰 쌀밥은 톨게이트 많은 고속도로. 혈당이 확 오르죠. 하지만 잡곡밥은 국도처럼 완만한 길,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채소는 약보다 빠른 섬유질 스펀지, 단백질은 혈당을 태우는 난로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율만 지켜도 약보다 먼저 밥상이 혈관을 살립니다. 당이 늪, 달콤한 게 기름보다 더 무섭습니다. 기름 안 먹는데요? 네, 맞아요. 요즘 삼겹살 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단 걸 조심하셔야 해요. 떡, 빵, 믹스커피, 과일 주스. 이게 몸에 들어오면 혈당이 쑥 오르고 간은 이거 남았네? 하고 기름으로 바꿔 저장합니다. 그 기름이 바로 중성지방이에요. 이건 혈관에 슬쩍슬쩍 들러붙으면서 나중엔 굳어서 플라크 덩어리가 됩니다. 기름을 먹지 않아도 단 걸 먹으면 혈관이 막히는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숨어 있는 간식, 식사보다 더 무서운 건 틈틈이 먹는 것. 밥은 조심하는데 이상하게 살은 안 빠지고 혈당도 내려가지 않는 분들 계시죠? 원인은 틈틈이 먹는 간식일 수 있어요. 아침에 과일, 점심 후 믹스커피, 저녁 후 견과류. 한 번 먹을 땐 괜찮아 보여도 그게 하루 4~5번만 돼도 혈관은 쉴 틈이 없습니다. 특히 시니어는 당을 지방으로 바꾸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자주 먹는 게 더 치명적이에요. 간식은 하루 한 번만, 그것도 식후에 조금.
이거 지키면 혈관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당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과정, 귀에 쏙 들어오는 4단계. 당이 혈관을 어떻게 망치냐고요? 딱 4단계입니다. 하나, 단 걸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둘, 다 못 쓴 당은 간과 근육에서 넘쳐나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셋, 중성지방이 혈관 벽에 붙기 시작하죠. 넷, 시간이 지나면서 굳은 지방이 혈관을 좁게 막아갑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이게 당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혈당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건 바로 혈관 속에 쌓이는 당의 흔적들이에요. 약 줄이기를 꿈꿀 때 기억할 3가지 수칙. 약을 줄이고 싶다. 누구나 바라는 일이죠. 하지만 그건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첫째, 주치의와 목표 수치를 미리 상의하세요. 혈압 120 이하로 유지되면 반으로 줄이자.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이면 약 종류 바꾸자. 이런 계획 없이 약을 줄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한 끼는 초가공식품 없는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햄, 소시지, 조미료 범벅 반찬 대신 생채소, 삶은 계란, 두부 같은 자연식으로요. 당, 염분, 트랜스지방이 줄어들면 약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셋째, 1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20분까지 늘려보세요. 걷기만 잘해도 혈관은 부드러워지고 약 없이도 혈압이 내려갑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밥상 하나, 간식 하나, 걷기 10분. 이 작은 습관들이 혈관을 살리고 약을 줄이고 삶의 질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 시작해 보세요. 혈관이 분명 반응합니다. 이제는 약을 줄일 준비가 된 당신께 일주일 잘했는데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요. 살도 빠졌고 수치도 내려갔는데 그게 끝이더라고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좋아진 건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 결과를 지속하는 법, 그리고 줄여가는 법을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수치가 좋아졌다고 바로 약 끊기? 절대 아닙니다. 약은 몸 안의 방화벽 같은 역할입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약, 즉 스타틴류는 끊는 순간 수치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수치가 안정되고 생활 습관이 유지된다면 약을 줄일 수 있는 시점은 반드시 온다는 것. 약을 끊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약이 필요 없는 삶을 이어가는 게 진짜 목표입니다. 실전 루틴을 지속으로 바꾸는 3가지 전략. 지금까지 이런저런 생활 습관을 다 배웠는데요. 한 가지 고민이 있으시죠?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꾸준히 하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시작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시작한 좋은 습관을 끝까지 가져가는 3가지 전략 쉽게 알려드릴게요. 하루 30분 운동, 10분씩 나누기. 예를 들어 운동을 하루 30분 하자. 고 결심했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너무 버겁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럴 땐 30분을 10분 곱하기 3번으로 나누세요. 아침에 10분 걷고, 점심 먹고 10분 스트레칭, 저녁에 TV 보면서 다리 올리기 10분. 이렇게 나누면 부담도 줄고 실패도 줄어요. 조금씩 자주가 오히려 습관으로는 더 오래 갑니다. 무너졌다면 그날 밤에 다시 시작하기. 또 이런 날도 있어요. 오늘은 영 못 지켰다, 아예 망쳤다. 대부분 이렇게 되면 그냥 내일부터 다시 해야지 하고 넘기죠.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복귀 속도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날 밤에 단 3분이라도 다시 해보세요. 스트레칭 한번, 물 한 잔 마시기, 자기 전 호흡 정리라도.
이러면 뇌가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라고 인식해요. 그게 다음날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됩니다. 의미를 연결하면 습관은 오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습관은 이유가 생기면 오래갑니다. 단순히 걷자가 아니라 걷기는 약값 줄이는 길, 그냥 채소 먹는 게 아니라 채소는 내 잠을 편하게 해주는 열쇠라고 생각해 보세요. 뇌는 왜 하는지가 분명하면 그걸 의무가 아니라 목적으로 느낍니다. 그 순간부터 습관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이 돼요. 습관은 의지로 안 됩니다. 이유로 유지되는 겁니다. 줄이기 전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아침 공복 혈압혈당이 2주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됨. 2. 주 4회 이상 30분 유산소 운동 실천. 3. 정제 탄수화물 섭취 빈도 주 3회 이내. 4. 주치의와 약 감량 사전 협의 시작. 이 기준을 충족하면 많은 의료진이 약 25에서 50% 감량부터 검토합니다. 특히 수치뿐 아니라 생활을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이 설득력에 큰 힘이 됩니다. 유지보다 어려운 건 마음입니다. 실천보다 힘든 건 가끔 찾아오는 불안감입니다. 괜찮다가도 다시 안 좋아지면 어쩌지? 이번 달엔 조금 느슨했는데 다 망친 거 아닐까?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조금 무너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생활 습관의 힘입니다. 건강은 하루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약을 줄이는 건 의사가 하지만 약을 줄일 수 있게 만든 건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만든 몸을 믿으세요. 혈관은 하루아침에 막히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 잘했다고 열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뀐 식사, 줄어든 설탕, 걷는 습관은 이미 내 몸의 구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듣게 될 그 말 오늘 미리 상상해 보세요. 이번 수치 아주 좋으세요. 다음 달부터 약 조금 줄여볼까요? 건강은 원래 내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약이 아니라 내가 지켜가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는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는 조금 알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래도 지금부터 바꾸면 늦지 않다는 희망일 겁니다.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안 좋은 걸 오래 먹으면 수치가 올라가고 좋은 걸 조금이라도 실천하면 놀랍게도 몸이 바로 반응을 보여줍니다. 혈압이 조금 내려가고 새벽에 쥐나던 다리가 덜 저리고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좀 가벼워지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병원에서 듣게 됩니다. 이번엔 약을 좀 줄여보셔도 되겠어요. 약을 줄이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바라는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아무나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차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온 식단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오늘 밤 걷기를 10분만이라도 해보시고 오늘부터 하루 한 끼만이라도 가공식품 없이 드셔보세요. 그렇게 한 끼 한 걸음 한 줄 기록이 쌓이면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덜 답답한 내 몸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알게 되실 거예요. 건강은 약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지켜내는 거였구나. 혈관이 좋아지는 사람들의 습관 5가지.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밥보다 채소 먼저 하루 한 끼 333 식단 실천. 하루 30분, 10분씩 나눠 걷기 루틴 만들기. 잠들기 3시간 전 식사 끝내고 수면 환경 정리하기. 가공식품과 달달한 음료를 물, 과일로 교체하기. 수치 기록하고 주치의와 약 감량 계획 나누기. 오늘도 시니어 인생 노트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약만 먹는데 몸이 더 안 좋아진다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위한 따뜻한 정보와 희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